냄새는 가장 원초적인 자극입니다. 공기 중에 퍼져 있는 냄새는 다른 자극과 달리 쉽게 피할 수가 없고, 냄새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정보도 때로는 자세히 알기가 싫을 정도로 너무나 적나라할 때가 많기 때문이죠. 그런데 현실에선 이렇게 불편한 자극일 때가 많은 냄새가 문화 콘텐츠에서는 우리의 추억을 어루만져주는 따뜻함으로 그려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흔히 과거의 향수라는 표현을 쓰는 것처럼 냄새는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는 데 도움을 주는 중요한 매개체로 여겨지곤 하죠. 그리고 냄새의 이러한 특성은 실제 연구를 통해서도 증명된 결과입니다. 인지심리학자인 레이첼 헤르츠는 2001년 냄새는 기억에 가장 좋은 단서인가 연상기억 자극의 교차 형식 비교라는 논문을 통해 오래됐거나 감정이 얽혀있는 기억을 이끌어내는 데에는 시각이나 청각보다 후각이 훨씬 더 효과적임을 실험으로 입증해냈죠. 그리고 이를 문학적으로 가장 잘 활용한 사례로 널리 알려진 마르셀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는 주인공이 홍차에 적신 마들렌의 냄새를 맡으며 오래전의 기억을 떠올리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냄새를 통해 특정한 기억을 떠올리는 이러한 방법을 사람들은 이후에 프루스트 효과라고 부르게 되었고, 조금 얘기가 돌아왔지만 이러한 특성은 바로 오늘 이야기할 작품 어른 제국의 역습으로까지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俺はこの紅茶を飲み終えたらタワーに登りあのスイッチを押す。お前たちが本気で21世紀を生きたいなら行動しろ。 20세기 냄새를 둘러싼 음모를 앞에 두고 짱구 가족과 악당 켄이 함께 마시고 있는 건 하필 홍차라는 설정이 나옵니다. 즉, 이 작품이 내세우고 있는 모티브가 바로 냄새와 기억이기 때문에 프로스트 효과의 상징과도 같은 홍차를 과거와 연결시키고 있는 것이죠. 작품에 등장하는 비밀 조직 20세기 되살리기 프로젝트는 자신들이 개발한 20세기 냄새를 통해 어른들을 과거의 환상에 가둬두려는 거대한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먼저 과거의 추억을 자극하는 테마파크로 어른들을 유혹한 다음 20세기 냄새를 전국에 살포해서 그들을 과거의 시간에 영원히 가두어 버린다는 게 비밀 조직의 계획이었죠. 그런데 이 계획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흥미로운 점은 어른들이 너무나 괴기하다 싶을 정도로 과거의 추억에 쉽게 빠져버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제발 와주기를 아주 오래전부터 기다려오기라도 했던 것처럼 말이죠. みんな帰りたいのさ。20世紀に。 사실 어른 제국의 역습이 이렇게 기묘한 연출을 보여주는 이유는 당시 일본 사회가 맞닥뜨리고 있는 현실의 상황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이 작품의 개봉 당시인 2001년에 일본은 90년대 초반에 맞이한 버블 경제 이후로 10년이 지나도록 그 상처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낙관보다는 과거의 영광을 향한 향수가 훨씬 더 짙어지고 있었죠. 그리고 어른 제국의 역습은 바로 그런 맥락에서 작품의 주요 무대를 1970년에 오사카 만국박람회로 잡고 있는 겁니다. 1970년 오사카 만국박람회는 1964년의 도쿄올림픽과 더불어 일본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재합류하는 영광의 시기 그 자체였기 때문이죠. 그렇게 폭발적인 경제 성장의 힘으로 풍요로운 첨단 국가의 이미지를 쌓아나가고 있었던 일본. 人々は夢や希望にあふれていた。21世紀はあんなに輝いていたのに。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터져버린 버블 경제의 허망함, 그리고 회복의 기약이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한 막막함은 사람들의 눈을 과거로 돌리게 만들었을 겁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현실 도피형의 애니메이션들이 이 시기에 등장한 것과 마찬가지의 맥락으로 말이죠. 그래서 어른 제국의 역습에서 20세기 냄새에 너무도 무기력하게 이끌리고 있는 어른들의 모습은 2001년에 일본을 살아가고 있었던 실제의 어른들을 모사한 것이었을 겁니다. 치열한 현실과 막막하기만 한 미래보다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던 과거의 향수에 취한 채로 현재의 고통을 잊고 싶어하는 그 서글픈 마음을 작품에 비춰냈던 거죠. 하지만 작품은 어른들의 그런 아픔에 공감과 연민을 드러내면서도 어른들은 결국 현실을 살아가야 한다는 이야기를 건네주고 있습니다. 어른들이 그렇게 과거에 안주하고 현실을 외면해 버린다면 남겨진 아이들에게는 아무런 미래가 없다는 걸 이렇게 보여주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작품은 현재를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힘들고 초라한 것만은 아니라는 것도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지나간 과거의 기억들이 숨막힐 정도로 아름다워서 사무치게 그리워질 때가 한 번씩 오곤 하지만 생각해보면 그런 과거의 아름다움을 모두 모아서 쌓아 올린 것이 바로 우리가 어른이 된 현재의 삶이라는 걸 작품은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현재를 선택하는 것은 과거를 버리는 게 아니라 아름다운 과거의 기억에 더 많은 기억을 덧붙여 나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것은 두 발로 계단을 직접 올라가는 것처럼 너무나 힘겨운 일이지만 그 과정을 견디고 나면 그 끝에는 훨씬 더 풍성해진 현재의 삶이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어른 제국의 역습이 짱구 극장판 중에서도 전설로 평가받는 건 기존 짱구의 세계관은 해치지 않으면서도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이런 보편적인 메시지까지 함께 완성시켜 놓았기 때문일 겁니다. 거기다 프루스트 효과의 홍차와 마들렌이라는 모티브를 짱구 아빠의 신발 냄새로 대체시키면서 현재를 선택하는 이야기로 풀어나가는 것은 그야말로 완벽한 재해석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힘겹게 계단을 올라가는 것과 간편하게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것을, 힘들더라도 현재를 살아가는 것과 안락함만을 쫓아 과거에 안주하는 것으로 대비시키는 이런 연출, 그리고 삶을 향한 열망을 강하게 표출할수록 선이 굵어지며 생동감을 더해가는 이런 연출은 깊이 있는 메시지를 이토록 간결하고 직관적으로 전달한다는 점에서 정말로 대단한 연출인 것 같습니다. どうしてねえどうして現実の未来なんて醜いだけなのに 삶의 특정 부분만을 취사 선택하여 편집해 놓은 것은 현실이 아닌 가짜 세트장에 불과할 겁니다. 물론 현실은 그런 가짜 세트장에 비해 조금 불완전하게 만들어져 있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나의 힘으로 채워나갈 가치가 있는 여백의 공간이라 할 수 있겠죠. 어른 제국의 역습은 그렇게 과거의 안락함에 머무는 것을 뒤로 하고 용기를 내서 현재를 살아가기를 선택한 모든 어른들을 위한 영화입니다. 未来を手に入れてみせろ。早く行け。ぐずぐずしてるとまた匂いが効いてくるぞ。 그리고 영화는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이런 과거의 추억에서 가끔씩 힘을 얻는다면 당신에게 등을 내어준 과거의 어른이 그 추억을 만들어줬던 것처럼 당신 또한 현재를 살아갈 이들에게 그런 어른이 되어주라고 말이죠.